초대 손님으로 가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80석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길래 그건 원래 예고된 질문지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0석 가지고 뭘 못하면 민심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했어요 그때. 180석이 아니라 280석이라도 할 수 있는 280명이 있고 못하는 280명이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죠. 윤석열 이 무도한 검찰 정권. 그러려면 민주당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고 실력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어디 나가서든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1년 넘게 하면서 그 속살을 더 잘 보게 됐어요. 아, 우리 당이 이래서 안 됐구나. 이재명 당대표를 제가 공사석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늘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과 속도가 맞는 나의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중동 신문 스크랩 놓고 회의하지 말자. 이거 다 없애자. 오케이 받아들인 것이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 신문 스크랩 치우고 우리 자유롭게 회의합니다. 거기에는 맨날 민주당 욕하는 거, 저주의 주술 이런 것만 보면 두렵고 기분 나쁘고 우리가 맨날 잘못하고 이런 것만 보입니다. 정권 교체에 정권을 잃은 정당, 야당이죠. 야당으로 변했죠. 그 야당이 1년 넘게 지금과 같은 민주당 지지율을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정권을 뺏기면 20%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보다 앞선 지지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단톡방에 박스권 지지율에 갇혔다고 우리를 셀프 디스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싸웁니다. 윤석열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재명과 싸울 생각을 해요. 그 무도한 검찰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감옥 가라고 거기에 도장 찍는 같은 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려 40명이나.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리고 욕은 하지 마세요. 네, 다 들렸을 건데 욕은 하지 마세요. 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요 국회의원이군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똑똑히 보면서 아 내년 총선 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박찬대도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진짜 무겁게 합니다. 이 발맞춰 가지 않는 또 줄넘기를 할 때 단체 줄넘기를 할 때 한 명의 삐끗함이 얼마나 큰 전체에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냥 포장된 아, 저 사람도 괜찮겠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이미지 좋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개혁을 계속 해왔고 또 개혁의 성과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왜 자꾸 우리 민주당에게 권리당원들은 개혁하라고 요구하는지 라면서 당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 국회의원의 입모양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진보 개혁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어제 개혁했다고 오늘 개혁을 멈추면 오늘 죽을 것이요. 오늘 개혁을 했다 하여 내일의 개혁 과제를 멈추면 내일 죽을 것이다. 자전거 페달은 계속 밟아야 앞으로 전진한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오늘의 개혁 과제, 내일의 개혁 과제, 모레의 개혁 과제, 1년의 개혁 과제, 밀려오는 파도처럼 개혁의 과제들은 계속 밀려온다. 나는 어제까지 개혁했으니까 오늘의 개혁은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것은 바로 대중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돼 있다라고 제가 미안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입을 닫더라고요. 이런 국회의원들은 저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생 학습이라는 말처럼 평생 개혁하는 거예요. 매일 아니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런 정신이 박힌 국회의원들로 구성원들이 구성돼야 어제 했으니까 나 오늘 그냥 앉아있을래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제 눈으로 본 최민희는 어제 개혁했으니까 오늘의 개혁 과제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제가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다 보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은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틀린 것도 다른 것으로 미화시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너가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신상필벌이 있지 않으면 뭉뚱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가결 사태 때 반드시 외상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등도 중간이고 꼴찌도 중간이고 그러면은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을 보내주고 못한 국회의원들은 낙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책 제목처럼 그래도 희망인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라서 저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대표님 그래도 희망입니다. 이 최민희 의원 책 제목 내일 내가 출판기념회에 갈 건데 그래도 역대 민주당 대표 지도부 사이에서 그래도 지금 지도부가 단결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대표님 바로 옆에 그래도 정청래가 있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대표님 바로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고 막 코 찌르고 막 꼬집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그 옆자리에 있는 박찬대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총선 지방선거 추미애 대표도 치러봤겠지만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민원과 온갖 퍼즐 맞추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한테 그랬어요. 나는 총선 때 대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늙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도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똘똘 뭉쳐있지 않냐.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똘똘 뭉쳐있는 것은 지금 지도부가 멍청하지 않고 똘똘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있다. 그 똘똘한 게 뭐냐. 당원과 민심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총선도 그런 방향으로 공천도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병리평, 연동형 다른 거 기준은 없습니다. 선거 제도는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게임에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불리한 게임의 룰을 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에 있어서의 선은 승리이고요, 패배가 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반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그래야 합니다. 국회마저 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리평이다 연동형이다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병리평이 틀렸다 연동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가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통틀어서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내년 총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고 과반이 목표고 일당을 하는 게 목표고 국회를 내주지 않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항하는 어떤 것보다 높이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선거제도, 이기는 선거. 저는 그것만 주장할 것이고 말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생략하고 더 자세한 제 생각은 다음 주 다스베이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해요, 그만요. 누가 알면 정청대 출판기념인 줄 알아. 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월급쟁이 국회의원 뽑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 손을 들어주라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물만 드시고 계시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전광판이 꺼지면 프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 홍사원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반장님 활동하시면서 홍사원의 경제시절을 지내고 계시죠? 마이크를 쓰세요. 예. 흔히 말하는 가계경제, 민생경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정말 큰 사달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숫자를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 숫자들은 전부 다 너무나 위험한 숫자들로 지금 다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탄나고 있는 민생경제 원인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뭘 하면 되지? 여러분은 일단 안 쓰시면 돼요. 저는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정부는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많은 정치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언론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KBS 기자였다는 그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솔직히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정부가 너무나 경제를 갖다가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하지 제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더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지언데 왜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옆에서 조언을 못하고 왜 이렇게 그냥 갈까. 그래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매우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KBS를 거쳐서 현재도 언론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언론 개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언론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작년 김건희 씨 기자회견 때라고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그게 우리 기자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하게 제가 제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하자면은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판검사,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공무원들 다 좋은 일자리들을 어느 순간 이른바 그 좋은 일자리들을 이른바 그 파라군 키드들 어쩌다 재수 좋게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비싼 학원 다닐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뭐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파라군 키드들이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들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S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마저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좋은 그 언론사마저도 이 파라군 키드들이 뭐 제가 자꾸 파라군 키드리라고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상징적인 말이니까 KBS만 해도 그런 고등학교를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 그 이상한 그 특목고린 것을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그 친구들이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물론 좋은 재원입니다. 기자들하는데 영어 단어 하나 아는 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거보다는 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KBS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입사 전형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좀 전투의식, 헝그리 정신 뭐 이런 말하면 맨날 꼰대라고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래 궁금한 게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밖에서의 언론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에서 진짜 기자 한 명을 키우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는 저한테 많이 그런 말 합니다. 너는 안에서 싸워야지 왜 그 난파선에서 언제 뛰어내렸느냐. 뭐 저 그 비난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KBS에서 KBS 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공명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사회에 대한 KBS 기자나 이 PD나 언론이